직무대행께서는 판사 출신이시죠? 예. 몇 년간 일했습니까, 판사로? 한 15년 안팎 되는 것 같습니다. 권한이 없어서 못한다. 회의 중에 있었던 내용이라 답변할 수 없다. 지금 직무대행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5인 합의기구에서 두 사람이 뚝딱뚝딱 2시간 만에 MBC, KBS 이사진을 임명한 것을 지금 국회가 이 문제를 따져 묻고 있는데 행정절차법 아시죠? 예. 말씀 주시죠. 행정행위는 예.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예. 행정행위로 해서 그것이 어떤 경우라도 국민들에게 영향을 예. 이롭든 해롭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 이게 핵심입니다. 행정절차법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 절차를 묻는 겁니다. 절차를. 자, 질문합니다. 김태규 부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이 7월 31일 MBC 이사 6명을 임명한 행위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이 임명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을 그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 잘된 거예요? 아니, 잘 됐고 잘못됐고의 평가가 있을 내용은 아니고요. 그다음, 그거는 두 절차적으로. 그다음 예. 잘못된 거 아니다 이 말이죠. 두 사람이 졸속으로 2시간 만에 85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밀어붙인 것이 절차도 공개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 저는 졸속이라는 표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졸속이 아니고 그럼 정당한 절차를 거쳤단 예, 말인가요? 정당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의결했습니까? 방망이 쳤습니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하. 의결했냐고 묻잖아요. 의결이 되었으니까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심의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 방송을, 이 지금 회의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심의했냐는 말에 대해서 그 회의 내용이니까 말할 수 없다? 의결했냐 하니까 의결했겠죠? 이게 지금 판사 출신, 대한민국의 차관급 공직자가 국민 앞에 국회의원들에게 답변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 제가 답변할 여유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어떤 결과물이 지금 밖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물이 나오기 전 과정, 직전 과정, 최종적인 의사표현 과정이 바로 의결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앞 과정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질문 시간이에요. 예. 자, 85명을 7명, 6명으로 추린 압축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국민의 알 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MBC 이사 6명이 선정됐는지, KBS 7명이 선정됐는지 그 절차를 설명할 책임이 직무대행에 있는 거죠. 거기에 참여했잖아요. 의결했잖아요. 의원님, 질문의 표현은 좀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는 회의 내용을 여전히 묻고 계신 것이라서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꾸준히 제가 지금 답변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 그런 그 내용을 태도면은 확보하니까 그러면 예.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자, 강제징용의 이 피해자들 그 후손들은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출세작이 2019년 26페이지에 달하는 강제징용 판결은 잘못됐다. 감당하기 힘든 실수 판결이다. 일본 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 대한민국의 판사 맞습니까?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자, 제가 그 부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되겠습니까? 일단 제 책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26페이지짜리.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리고 일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오늘 청문회는 제목은 제가 본인은 안 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어떻게 된 사람이 이런 식의 답변 태도를 갖는지 선정과 그리고 불법 선정과 방송 장악이라는 그 테마로 나왔기 때문에 질의는 그쪽으로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걸 벗어나는 거는 오히려 그게 국회법 위반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85명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충분히 심의했습니까? 충분히 심의했습니까? 제가 그 부분도 답변 이미 드렸지 않습니까? 충분히 심의했습니까? 충분히의 방점이 있습니다. 충분히 심의했습니까? 비공개 내용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예, 그래 하십시오. 대전 유성구울 국회의원 황정아입니다. 증인 오늘 계속해서 본인은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이라서 그래서 답변을 못한다라고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꿀 생각 없으시죠? 예.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권 행사는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에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자료 제출 거부는 왜 직무대행이 직원들에게 직접 지시하고 계신 겁니까? 이건 아니, 자가당착 아닙니까? 그게 비공개로 결정이 이미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이 된 것을 지금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현 방송위 구성원들은 그 의견 내용에 위원이라면서 따라서 증언은 업무 처리를 불법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요 상식 제가 아니겠습니까? 말하겠습니다. 위원이시면서 증언은 불법적으로 거부하고 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는 왜 본인이 거부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까? 어느 뭐로 보나 이건 위증 아니면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예,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기회를 아닙니다. 좀 주시고 아니요. 얘기를 하시는 게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장악위로 만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납부끄러울 정도로 당당한 행태에 위원장과 직무대행 모두 수호지심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권력의 사유화를 넘어서 국기문란, 권력농단의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전에 정치적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정부 조직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정해진 매뉴얼, 법과 원칙 그대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일할 때는 개인적인 신념을 덜어내고 있다. 공정하게 일한다면 문제될 게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 애를 쓴다. 2022년 직무대행이 권익위 부위원장 시절에 한 언론사와 했던 인터뷰 내용입니다. 권익위 부위원장직을 맡으시다가 이제 방통위 부위원장직을 맡으셨죠? 예, 지금도 그 인터뷰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고위공직자는 배우자가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수사도 안 받는 세상이 된 겁니까? 혹시 본인 가족이 명품백 받아오면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일단 저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법대로 원칙대로 저는 일 처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오늘 청문회의 주제는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질문은 좀 이 청문회에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중단하세요. 잠깐만 아니, 계세요. 상식적으로 중단하세요. 그거는 이 사안과 노정면 위원님도 중단하세요. 그 김태규 대행께서는 지금 장관급 방통위원장의 직무대행이십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은 김태규 대행에 관하여 자질 검증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말고는 위원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런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저를 참고인으로 바꿔주십시오. 안 바꿉니다. 그런 요청도 정부의 하지 마십시오. 아니, 증언 내용을 여기는 김태규 직무대행의 판사실이 아닙니다. 국회입니다. 그래서 답변하십시오. 시작하세요.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 같은 부적격자가 공직을 맡은 이유가 뭔지 그 본질과 자격에 대해서 물어볼 자격이 있습니다. 답변 못 하신다는 거잖아요. 증언 거부 사유조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답변 못하는 태도 자체가 김태규 증인의 답변이라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의협심과 정의감이 강하고 특히 부패 방지 분야 및 권익위에 애정과 전문성을 가졌던 한 공직자가 윗선의 부당한 압박에 의해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윗선은 누구입니까? 본인 포함되시죠? 유가족들과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오던 양심적인 공직자에게 사과할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뭐 달리 계속 이 질문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권익위 부위원장 시절에 부정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며 종결을 강하게 추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뻔뻔스럽게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무대행이 가는 길에 법과 원칙과 매뉴얼은 모두 사라지고 편법과 탈법, 정치적 편향과 내로남불의 불공정과 자기 편에 유리하게 왜곡된 정의만 남아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과 똑같이 처참할 정도로 편향적인 성향을 위원장과 함께 국가 시스템에 투영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허물어뜨리고요. 권력농단의 선봉장이 되고 있습니다. 7월 31일 KBS 박문진 이사 선임 정확히 몇 시간 걸렸습니까?
2시간도 채 안 걸렸습니다. 83명의 후보자들을 1분 30초도 보지 않고 선임하는 게 방통위의 법과 원칙입니까? 첫 투표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공통으로 뽑은 박문진 이사의 후보자들 명단은 어떻게 됩니까? 회의록 존재하긴 합니까? 존재합니까? 부존재합니까? 굉장히 공격적이고 좀 불편한 언어를 많이 쓰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어서. 마지막 질문에 답 주십시오. 회의록이 존재합니까? 부존재합니까? 회의록은 속기록과 회의록 초안은 당연히 작성을 하죠. 어느 회의든 합니다. 존재하는데 제출이 불가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가 처리할 권한도 없고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부존재하는 거나 효과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